자, 연습 문제 18-23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점 이제 x1, y1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옴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저희 기본정수 수업할 때 한번 증명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이 있고요. 요 원은 이제 중심이 a, b여야 되지.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x-a제곱 y-b제곱은 얼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 접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x1, y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은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하는 거였죠. 여기가 이렇게 수직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구했었는데, 어딘가에 뭐 점 Q를 둡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x, y라고 두면 저 x, y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고, 걔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식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걸 이제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인 걸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x-x1분의 y-y1 우리가 저 파란색으로 칠했던 직선의 기울기가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x1-a분의 y1-b 얘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칠한 그 선분의 기울기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y1-b에 y-y1 얘가 마이너스에 x1-a에 x-x1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쟤를 좌변으로 정리해주면 x1-a에 x-x1 y1-b에 y-y1은 0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원했던 식을 생각해 보면 요 꼴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요 꼴.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요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쟤네들을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간의 조작을 좀 해줘야 될 건데, 얘는 뭐 내가 원했던 형태 나와 있으니까 살려주고요. 여기는 x-a 되고 싶으니까 더하기 a-x1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y1-b는 원래 내가 원했던 거고, y-b를 원했으니까 더하기 b에 마이너스 y1 해도 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자, 요거랑 요거는 앞에 있는 거랑 사실 부호만 만들고 나머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정리해주면 x1-x랑 x-a가 될 거고, 마이너스 x1-a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y1-b랑 y-b가 될 거고, 마이너스 y1-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1-a x-a 더하기 y1-b y-b를 해주면 x1-a의 제곱 y1-b의 제곱이 될 거고, 그때 요 식이 의미하는 게 r제곱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x1-a에
x-a 더하기 y1-b에 y-b는 r제곱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건데, 단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건 일단은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케이스를 지금 빠뜨리고 있냐면, 자, 뭐 요렇게 접점이 여기 이렇게 찍혔는데, 얘가 a, 뭐 y1 아니면 이쪽에 찍힐 수도 있겠죠. a, y1 요렇게 찍혀 있다고 하면, 요 식은 이제 뭐 기울기고 뭐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거를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겠다는 건 x1과 y1이 a 또는 b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수직으로 나타나는 기울기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막 분모에 0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요 케이스를 따로 생각해 보면, 얘는 식이 다 뭐가 나올 거냐면 y는 y1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y는 y1이다 b 마이너스 y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이어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이 식은 또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b 더하기 r. 마찬가지로 여기는 b 빼기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 케이스는 우리 뭐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잠깐 이제 1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식에 x는 a를 대입해 보자. 대입해 보고 나면은 왼쪽에 있던 x1 빼기 a에다가 그 다음에 x 빼기 a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저 x 빼기 a가 지워질 거 아니야? x1에다가 a를 대입해야 되지. x1 자리니까. x1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앞에 거는 지워질 거 아니야? 앞에 거는 어쨌든 지워지고, 지금 뒤쪽에 남아있는 거는 y1-b에 y-b가 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y1이 될 수 있는 값은 b에서 뿔마 r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y1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쟤를 넣어주면 y1에다 저걸 넣어주면은 여기가 뿔마 r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b가 r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y-b만 생각하면 여기 뿔마 r이겠죠. 하나씩 날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y 값이 뭐 나와요? b에 뿔마 r이 나올 거고,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i와 일치하는 거죠. 똑같은 과정으로 어떤 케이스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냐면, 자, 뭐 요렇게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쟤는 뭐 기울기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요 좌표는 뭐 x1, b 뭐 아니면 요 좌표는 x1, b 뭐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도
얘는 x는 a 플러스 x1이 될 거고 얘는 x는 a 마이너스 x1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요 거리가 다 얼마여야 돼요? 반지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다시 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a 마이너스 r이라고 요거는 a 플러스 r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번식에다가 y1은 b를 대입해 보면 그럼 여기가 이제 x1 빼기 a에다가 x 마이너스 a만 남고 여기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x1이 될 수 있는 값은 a의 뿔마 r밖에 안 되죠. 그럼 똑같이 저기다 넣어주면 뿔마 r은 x 마이너스 a는 r제곱이 될 거고 나눠주면 x 마이너스 a가 뿔마 r이 돼서 x가 a 뿔마 r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식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증명을 해달라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좀 가주고 나면 요 케이스는 기울기가 나와야 되니까 x1은 a가 아니고 y1은 b가 아닌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x1이 a거나 y1이 b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축에 평행한 직선들이 나올 거니까 걔는 기울기를 나타낼 수 없죠. 혹은 뭐 기울기가 0이거나 그때 뭐 수직되는 것까지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둘 다 못 나타내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그때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잡을 수 없고 그 경우에는 따로 체크해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자, 24번 문제는 결국은 축에 접하는 직선인 거네요. 자, Y축의 양의 부분에 접한다 그랬어요. 그 축에 접하는 직선은 그 원의 중심이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좀 달라지니까 항상 그 부분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고요. 요게 이제 원이 접하는 거죠. 원이 접할 거고 조금 크게 할까? 자,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러면 중심을 a, b라고 세팅할까요? 중심을 a, b라고 세팅해주면 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은 반지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여야 되죠. 요게 a 있잖아. 그럼 이제 a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x-3y 더하기 1은 0하고 접해야 된대. 여기 접하는 직선이 뭐 하나 더 있다는 거네. 이렇게 접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접한 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3이래요. 근데 x좌표 구할 수 있잖아. 어차피 방정식이 뭔지 아니까. 얘가 4x-3y 더하기 1은 0이니까 y에 3 넣어주면 x가 2여야 되네요. 그래서 2,3에서 접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쨌든 a고 뭐고 다 구하긴 해야겠네요.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우리가 똑같이 a라는 걸 알 수 있죠. a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리 공식을 좀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a는 5분의
절대값 4a 빼기 절대값 3b 더하기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절대값 4a 빼기 3b 더하기 1이 5a라는 거 일단 하나는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맨날 하는 거지만 여기 직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4 얘를 알고 있어서 그럼 이제 a 빼기 2분의 b 빼기 3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3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12. 그러면 3a 플러스 4b는 6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쟤네 둘을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될 텐데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이거 연립해서 대입하고 연립해서 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식이 두 개가 나온 거니까. 근데 누가 봐도 계산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야, 여기부터 거리가 b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좌표가 b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요 거리도 어때야 돼요? b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0,3분의 1에서 2,3 사이의 거리는 b-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왜냐면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니까 거리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물론 이거 연립해도 됩니다. 얘네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계산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연립하면 계산 답은 나올 건데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제곱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집어넣으면 분수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요 4에다가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9분의 64 여기다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9루트에 9분의 96에 36 그래서 100 그래서 이게 3분의 10 나오겠네. 3분의 10. 자, 그럼 여기서 b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1 뺀 게 3분의 10 나왔으니까 여기 3분의 11이죠. 3분의 11. 자, 다음에 여기 절대값 있는 거에 넣을까요? 절대값 있는 거에 넣으면 절대값 4a에다가 마이너스 11 더하기 1 한 게 지금 5a 이렇게 나온 건가? 그러면 절대값 4a에서 마이너스 10 한 거 아니야? 근데 4a가 1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10-4a가 5a인 거니까 a는 9분의 10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원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었죠? 원의 방정식이었으니까 x-9분의 10의 제곱 y-3분의 11의 제곱은 81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저기 우리 앞에서 구했던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연립해 보는 것도 뭐 한번 해보세요. 그 빨간색 제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A를 구하겠다 그러면 A를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B를 구하겠다 그러면 뭐 A를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해 갖고 그냥 대입하면은 어쨌든 뭐 값은 나올 건데 일단 딱 봐도 절대로 계산이 이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방식은 어떤 거? 원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끈 접선이 있다면 그 두 접선의 거리,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B 값이 나오니까 대입해주면 A 값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바뀌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일단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우리 그림 봤을 때 당연히 접점이 중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A가 A가 아무리 커져봐야 4A가 10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4A 빼기 10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m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뭘 생각하는 거야? 항상식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거에 m이 붙은 i가 있을 때 0이 나오는 구조라면 이때는 요 값도 0이어야 되고 요 값도 0이어야 된다. 요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 상황에 적용을 좀 해보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해석하기 불편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바꾸는데 어렵지 않도록 문제식들을 좀 배치를 해 놓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m제곱, m제곱, 4m제곱 3m제곱, 4m제곱 제 넘어가면 4m제곱 되겠네. m이 양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그리고 m값에 관계 없으니까 뭐 다 양수 음수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중심이 m, 마이너스 2m이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EM이 아니라 절대값 EM인 거죠. 왜냐하면 M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든 상관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는 항상 양수로 생각해 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원하는 건 지금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접선인 거죠. 접선 키워드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 D는 R 생각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D는 R 생각해보면, 일단 뭘 하려면은 직선을 좀 세팅을 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세팅을 합시다. 하고 나서 D는요, 그러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에 m, 마이너스 2m이었잖아. am 마이너스 2bm 더하기 c가 절대값 2m이 되면 되는 거죠. 요게 반지름이어서 그 뭐 사실 답이 없죠. 이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제곱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말고는 뭐 떠오를 게 없죠. 저기다 뿔말을 넣을 수도 없고 루트랑 절대값이랑 결국 둘이 다 같이 나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곱밖에 없는 거야. 되도록 안 하고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쟤를 제곱을 좀 해보면 쟤는 뭐 a제곱 m제곱 될 거고 더하기
4에 b제곱 m제곱 되고 더하기 c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네. 여기는 마이너스에 4에 ab m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에 bc의 m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나와야 되냐, 플러스 2ca의 m 나올 거고, 자, 우변은 4m제곱 a제곱 4m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뭐 지워지는 것들 보이죠? 일단 얘네들은 지워져야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m에 대한 항등식 문제랑 같은 거였으니까 일단 m으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m제곱 달고 있는 게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낼까요? 3의 a제곱 플러스 4ab 있고, m제곱 달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 m을 달고 있는 게 플러스 2c 마이너스 4bc 뭐 m 요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m을 아예 안 달고 있는 건 c제곱밖에 없겠네. 요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죠. 상수는 지금 c제곱밖에 없으니까 c값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c가 0이 되면 이 값이 여기는 뭐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EC로 묶어줬다 생각하면 1 2b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0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 거죠. 이제 C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2분의 1이거나. 근데 둘 중에 뭐가 될 수 있는지는 일단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돼야 되는데, 여기도 뭐 A로 묶어주면 3A 빼 더하기 4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0 될 수 있는 케이스는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4B거나 뭐 요런 구성이면 일단 0은 되겠네요. 이상한데? 우리 A 빼먹었구나. 여기 이렇게 될 거니까 저기가 1이 아니고 A가 나와야겠네. 자, 그러면 A가 2B여도 되겠네. 자, 근데 여기서 이 값은 이미 0 되기로 확정된 거잖아. 얘는 이미 확정된 거죠. 여기서 0이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확정됐으면 굳이 이 관계를 우리가 만족할 필요는 없겠죠. 제값이 0이 나올 건데 굳이 A가 2B 꼴일 이유는 없겠죠. 지금 C가 0으로 확정이 된 상태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C는 무조건 0이에요. C는 무조건 0이고 그 왼쪽에서 A가 0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C는 무조건 0인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4B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 넣을 거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BY 더하기 0은 0 요런 꼴인 거죠. 그럼 요거는 뭐야? BY는 0인데 B는 0 아닌 걸로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Y 값은 뭐가 나와요? 0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X에다가 B를 넣을 건데, 여기 A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B 하기로 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B의 X에다가 BY에다가 C는 어차피 0이기로 했죠. 자, 요렇게 나왔으니까 B 날려버리고요. 마3 곱해주면 여기는 4x 될 거고 마이너스 3y 될 거고 0 되겠죠.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하나는 y는 0일 거고 하나는 4x 빼기 3y는 0.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중심이 지금 m,-2m이고요. m,-2m이고 반지름이 2m이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꼭 m이 양수여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양수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반대로 생각해봐서 저 위에 있다 하더라도 뭐 x축 방향으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뭐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니까 일단 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진 않죠.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얘가 뭐야? y는 0인 거죠. 그러니까 접선 하나가 사실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반지름이 얼마이기로 했으니까 절대값 2m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i인데 요 m은 이렇게 중심이 지나는 요 직선을 생각해 보면 요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 교점은 당연히 0,0이죠. 0,0. 여기 무슨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은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두 접선의 각의 이등분선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여기 1,0을 지나는 요 접선을 그었다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접점까지 요 거리도 얼마여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2m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거리가 같은 점이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이었잖아. 근데 숫자가 아주 예쁘게 그 접선이 출발하는 점이 얼마여야 돼? 0,0이어야 되는 거지. 왜? 사실은 지금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디어.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여기서 각의 이등분을 이렇게 그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교점이 뭐여야 돼?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접선 하나 몰라. 접선 하나 모르더라도 중심이 지나는 그 직선, 즉 가계이등분선을 안다면 교점이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접선을 다 어디서 긋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자, 그러면 저 파란색 직선을 우리가 마무리해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모르는 식이니까 요 식의 방정식을 y는 kx라고 합시다. kx라고 하면 m,-2m에서의 거리가 그 내가 원했던 그 거리랑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절대값 2m이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리를 써주면 얘는 지금 kx-y는 0하고 0,0에서의 거리인 거예요. 여기가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이 아니지. 0,0은 출발하는 지점이었고, 여기 넣어야 될 게 m,2m인 거죠. 마이너스 2m. 자, 넣어주면 km 플러스 2m이 절대값 2m 되면 되겠네. 근데 뭐 절대값 m 다 약분 시켜주면 절대값의 k 더하기 2가 2의 루트에 k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제곱해주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4k제곱 플러스 4가 돼서 3k제곱 마이너스 4k는 0인 거죠. 그럼 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k 값은 0 아니면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k 값이 0이면 y는 0일 거고, k 값이 3분의 4면은 그때는 여기서 y는 3분의 4x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요거 아까 표현처럼 정리해주면 4x 빼기 3y는 0이죠. 또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풀이가 뭐 이거는 손은 좀 덜 가는 대신에 뭔가를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이등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뭐 계산은 조금 덜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요거 체크하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26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죠. 선의 방정식이고, 얘도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 우리가 저 식이 왜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증명 방식은 이런 케이스였죠. 이제 여러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었죠. 그리고 원밖에 어떤 점이 있고요. 얘가 P네요. x1, y1이라는 좌표를 갖고 있고, 자 그럼 접선이 잘 그을 수 있을까? 뭐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접선이 요렇게 하나 나올 수 있겠죠. P를 좀 당기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딱 만나는 이런 좌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을 뭐 R이라고 하고요. 저쪽에 있는 저 점을 뭐 Q라고 합시다. 요런 케이스를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좌표를 부여해 줄게요. 얘를 x2, y2라고 하고요. 자, R을 x3, y3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거랑 같으니까 요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다음에 저 파란색 i는 x to x 더하기 y to y는 얼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생각. 자, p는 x to x 더하기 y to y는 얼제곱 위의 점이죠. 그럼 얘는 x to x1, y to y1은 얼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p는 x3x 더하기 y3y는 얼제곱 위의 점이죠. 자, 그럼 얘는 x3x 1 더하기 y3 y1은 얼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 두 개씩을요, 두 개씩을 생각해 보면 얘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에 x2 y2랑 x3 y3를 대입한 거랑 같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입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q x2 y2와 얼 x3 y3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근데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때는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직선 QR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직선 QR의 방정식을 뭐라고 불러?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요 P랑 R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증명 방식이었죠. 근데요, 조금 다른 생각도 좀 해볼게요. 우리 그때는 요 방식으로만 증명을 해봤는데 자, 뭐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원의 중심하고 접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직각인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접선을 연결하면 여기 직각인 거 당연하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Q랑 R을 연결한 요 직선인 거잖아요. 요 직선. 자,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을 연결해 본다면요. 여기 뭐 O라고 할까요? 각 O, Q, P랑 각 O, R, P는 다 90도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저 P랑 Q는 뭐 P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Q랑 R의 위치는 P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뀔 거니까 얘는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Q와 R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극선이라는 건 결국은 공통연이라는 거예요. 공통연. 어떤 두 원의 공통연?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하나는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이 두 개의 공통연이 누구다? 극선이다. 자,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하나는 0,0, 하나는 x1, y1이니까 x-0, x-x1 더하기 y-0, y-y1은 r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r제곱이 아니었지? (0이었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1x y제곱 마이너스 y1y는 0인 거죠. 자, 그래서 이 i와 이 i의 차는요, x제곱 x제곱 지워질 거고 x1 x 남을 거고 y1 y 남을 거고 여기 r제곱 남겠네. 얘가 뭐야? 공통연인 거죠. 공통연. 근데 그 공통연이 뭐라고? 극선이라고. 근데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은 내가 원했던 극선의 방정식이 아까랑 똑같이 x1 x 더하기 y1 y 더하기 r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증명해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물어보는 게 극선이 3x 더하기 4y는 15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 2번은 쉽게 풀 수 있겠네. 일단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나와 있고, 극선이 3x 플러스 4y는 1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아무 생각 없이 3,4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얘랑 안 맞아. 얘랑 안 맞아요. 그럼 맞춰줘야겠죠. 그럼 여기 25로 맞춰주고 나면 얼마씩 곱한 거야? 3분의 5를 곱한 거네요. 3분의 5. 그럼 여기가 5x 되고요. 여기가 3분의 20y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점 P의 좌표는 5,3분의 20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극선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뭐 계산은 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심할 건 그거야. 딱 보고 나서 신나갖고 개수만 보고 3,4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r제곱이 맞는지 체크해 줘야 돼요. 또 앞에 나와 있던 두 가지 증명 방식 다 의미가 있는 증명들인 거니까 둘 다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뭐 책에서 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복습을 하면서 따로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 놔야 그게 남는 거지. 이게 뭐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여기저기서 발견돼 갖고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이런 증명 방식, 왜냐면 이 증명 방식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들이니까 얘도 좀 익혀놔야 되고, 그 결과물도 좀 기억에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7번 문제 볼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거리가 8, 5인데 5원은 중심이 5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과 O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O3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동시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거리를 봤더니 하나가 5, 3, 2니까 둘이 더하면 8,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면 뭐 여기 어딘가에 지금 5원이 있겠죠. 5원이 있을 거고
거리가 8만큼 벌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O2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만큼 벌어져야 되니까 여기 뭐 O3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거는 반지름 길이가 5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거리가 5라는 거네. 그 다음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겠죠. 조금 거시기 하니까 얘를 옮깁시다.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는 요 거리가 지금 2짜리라는 거네. 자, 요런 원들이 있을 때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중심들끼리 연결을 해봤을 때 이것들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외접해야 된다는 거죠. 외접한다는 건 반지름의 합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r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r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r 플러스 2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얘를 모르니까 사실 이게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평면좌표를 풀겠다는 건 결국은 기하로 해결하기 힘든 아이를 내가 좌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a, b라고 둡시다. a,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를 편의상 0,0이라고 두고요. 어차피 또 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8,0이라고 두고 그럼 여기는 얼마큼 간 거야? 5만큼 가고 숫자 너무 큰데? 거꾸로 합시다. 나중에 제곱할 생각하니까 얘를 0,0으로 가고 그러면 얘가 5,0으로 하고 얘가 마이너스 8,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리 제곱해주면 a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10얼에다가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플러스 6r 더하기 9가 될 거고 a-5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플러스 4r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요거 먼저 계산해 주고 나면 어차피 a제곱 b제곱 r제곱 다 지워질 거고 그러면 저기 남는 게 16a 플러스 64가 남을 거고 이쪽은 둘이 빼고 나면 4월 플러스 16이 남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계산해 주고 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r 이렇게 나오겠네. 잠깐만, 여기가 9가 아니라 얼마야? 4여야 되죠. 좀 땡길까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나?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합시다. A를 구하고 R을 구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2배 보면 마이너스 20A 더하기 50은 마이너스 4R 빼기 10 그러면 둘이 더해준다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114는 6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4A는 얼마야 이게? 108? 그래요. 4A는 일단 108.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첫 번째 식이 R은요 4로 나눠주면 4A에다가 16 빼기 4 이렇게 되나요? 얘가 108이었잖아. 얘가 12네요. 그럼 이제 120 나오네. 4A라서 A 값 구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R 값 구하는 거는 깔끔하게 나오네요. 요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요거는 뭐 되게 말로 주어진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서 이제 그거를 시각화를 못 시켰다면 계산하기 좀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하로만 뭘 접근할 게 아니라 그 기하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좌표를 도입해서 풀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좌표를 설정을 할 거고, 그 좌표를 설정할 때 0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숫자가 너무 큰 거보다 좀 작은 게 더 좋으니까 그것들을 고려해서 세팅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짓는 과정은 뭐 그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마 시작할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외접한다는 상황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좀 많이 막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28번 보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접선 얘기 나오면 나는 D는 R을 사용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근데 얘는 X절편이 양수라는 뭐 평소에는 많이 안 보였던 조건이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뭐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작은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 사이에서 접하는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접 두 개 있을 거고 외접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접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 안 예쁘네. 뭐 요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외접도 있겠죠. 이런 직선이라든가 뭐 이런 직선이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 뭐 X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 똘똘이랑 요 똘똘이만 원한다는 거죠. 쟤네들만 원하는 거고, 아니다, 얘가 아니지, 요 똘똘이를 원한다는 거죠. 요 똘똘이를. 자, 얘네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y는 mx라고 생각할게요. 더하기 n, 요렇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x절편이 양수인 케이스니까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저 초록색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 아니면 그 파란색 내려가는 그래프, 아니면 초록색 올라가는 그래프로 해당하는 건데, 기울기가 양수이면 y절편이 음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y절편이 양수인 케이스여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원하는 거죠. 지금 x절편이 양수인 거는.
x 절편 양수라는 건 결국 이 m과 n의 부호가 반대인 케이스를 원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 뭐 d는 r 이용해 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0,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요. 저식을 우리가 거리 공식을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해주고 나면 첫 번째 거는 d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절대값 n이 될 거고 요 값이 1인 거죠. 두 번째 거는요, 뭐 d1, d2라고 할까요? 쟤는 루트 m제곱 플러스 n분의 중심이 0,4죠. 0,4니까 대입해주면 이제 4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쓸까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씁시다. 요 값이 얼마? 2 나오면 되는 거죠. 2. 오, 저기 잘못 썼다. 1이죠. 자, 이거를 이제 구해주면 될 텐데 뭐 전개해도 될 것 같고요. 전개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똑같이 m제곱 더하기 1 나왔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n-4에다가 절대값 n분의 m제곱 더하기 1을 곱한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에 n분의 n-4 이렇게 되고 요 값이 2인 거죠. 그러면 절대값 1-n분의 4가 2이니까 n분의 4가 낼 수 있는 값은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n분의 4가 낼 수 있는 값이 마일일 수도 있는 거죠. 요때 n 값은 3분의 4고요. 요때 n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까요? 자, 요애를 넣어줍시다. 넣어주고 나면 요식을 정리해주면 절대값 n이 곧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m제곱 더하기 1은 9분의 16이어야 되니까 m제곱은 9분의 1 빼주면 7 이렇게 될 거고, 부호가 반대기로 했으니까 요때 m값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어야겠죠. 여기도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이니까 4분의 1과 같아야 되고, 그럼 m제곱은 잠깐만,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이어야 되죠. (16분의 1이어야 될 거고, 그래도 좀 이상한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맞구나. 4분의 1이 아니라 4죠? 산수를 못하네. 여기도 16분의 1이 아니라 16이죠. 그러면 이제 m제곱이 15? 이렇게 나올 거고, 쟤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는 양수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고요. n 값이 3분의 4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x 더하기 3분의 4 혹은 루트 7x 플러스 3y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만 3 곱하고 넘겨주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m 값이 루트 15고 n 값이 마 4인 거니까 y는 루트 15x 마이너스 4 혹은 뭐 루트 1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요 두 개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는 이제 0보다 크기로 했어요. 자, 그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 갈 건데 두 원 사이를 어떤 원과도 만나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실수 m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상황에 대한 해석부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할 건데, 자, 요렇게 만약 평행한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탁 두 개가 접하는 요런 케이스가 있겠죠. 얘네들은 평행한 거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원이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요 폭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요 폭이 지금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거니까 4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려져 갖고 요 폭이 지금 4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저 원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m이 다 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원이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뭐 그 중에서 되는 m 값의 범위가 따로 있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얘도 뭐 저기 거리를 구해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무조건 얼마?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죠. 반지름이랑. 자, 그러면 내가 저 m이라는 직선이 뭔지 모르잖아. 저 직선이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쟤를 둘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바꿔줄게요. 자, 여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6을 지나. 그 다음에 어딘가에 지금 0,0이 있는 거야. 여기도 원래 그 직선이 있었던 거지만 얘 입장에서 조금 이쪽으로 당겨 볼까? 얘 입장에서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거리가 요걸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이 지나가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 지나는 직선까지 그은 거잖아. 원래 빨간색의 폭은 4 이상이어야 되지만 지금 1만큼 더 올라가고 1만큼 더 내려온 거니까 L은 6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잠깐만, 만나지 않으니까 4 이상이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초과여야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L은 6 초과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m으로 세팅했으니까 m에 x-1 더하기 6이 될 거고,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거리 공식 쓸 거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 l은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이니까 m-6 이렇게 쓸까요? 자, 요 값이 뭐보다 커야 돼? 6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제곱해야겠네요. 그럼 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6은 36의 m제곱 더하기 36. 자, 넘어가 주면 35m제곱 플러스 12m이 초과였지? 등호로 왜 써? 그치? 저거 양수니까 넘겨줬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m으로 묶어주면 35m 더하기 12,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플러스
이렇게 산수가 계속 안 되지? 여기 플러스 해야 되죠?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지. 그치. 양수여야 된다는데 계산해볼 때 음수가 나와서. 자, 그럼 m값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35분의 12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결국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리들을 참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형태는 아니지만 뭐 참고로 가끔 이제 뭐 최단 거리 문제 이런 거 풀다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디를 갈 건데 요만큼이 이제 공백인 거야. 요만큼은 무조건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고 여기 지점으로 갈 거야. 그러면 최단거리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그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갔다 가기로 한 거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기로 한 거니까 얘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가야 되는 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여기 지나야 되는 요 점을 요 거리만큼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겨서 요렇게 해주고 나면 요 거리 나올 거고 나중에 여기다 이 거리를 추가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평행에서 뭔가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이 된다고 하면 걔네들은 일단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걔네들을 더하는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기서는 일단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진 상황이 뭔지 해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혹은 이 문제에서 좀 고생을 하게 되는 분기점이 될 거예요. 자, 30번 문제 봅시다.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자취방정식 문제니까 여기서는 어떤 점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는지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점을 뭐라? x, y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근데 상황을 보니 정삼각형 ABC 둘레 및 내부에 점 P가 존재하고 PA제곱은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합과 같음을 만족하는 상황을 구해달래요. 이게 좌표를 나타내겠다는 거는 이제 ABC도 좌표 위에 올려야 되는 건데 따로 없으니까 일단 임의로 좌표 쪽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말로 설명하거나 근데 뭐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말로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 안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두고 나면 한 변의 길이가 2a니까요. 여기를 뭐 a, 0 여기를 마이너스 a, 0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는 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안에 어떤 점 P가 있는 건데 P가 이제 x, y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저 식 정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AP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bp제곱은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y 제곱 cp제곱은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이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루트 3y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합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2개 y제곱 2개 그 다음에 a제곱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넘겨주고 나면 x제곱하고 y제곱 하나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3y 하나 나올 거고, 더하기 2a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오려나요? 자, 그럼 요거를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a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나요? 잠깐만. 여기 또 이상한 게 잡혀 잡았네. 루트 3a죠, a. 오늘 산수가 왜 이럴까? 여기도 a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나면 요 식도 다 바뀌어야겠네요. a의 y고 더하기 3a 제곱. 도식도 둘이 빼주면 x제곱 y제곱 하나 나오고, 플러스 ay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 그러면 3a 제곱이어야 되니까 여기 4a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위에는 중심이 0, 루트 마이너스 루트 3a고요. 반지름이 2a인 1이네요. 2a인 1.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심이 있고, 2a 여기 중심이 지금 0, 마이너스 루트 3a.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2a겠죠. 당연히 여기까지의 거리도 얼마겠어요? 당연히 2a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2a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작지는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오케이. 자, 저 파란색 그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 2a였으니까 4a 파이에다가 지금 여기 당연히 몇 도예요? 60도죠. 60도니까 360분의 60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3분의 2a 파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호의 길이는 3분의 2a 파이가 되겠네요. 자, 31번인데 요거는 뭐 접선의 길이 뭐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접선의 길이 우리가 공식 하나 정리한 게 있었죠. 이게 앞에서 몇 번이었더라? 연습 문제 9번이었나요? 연습 18-9였던 것 같은데 맞나? 그죠? 여기서 이제 증명해서 접선의 길이 t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넘기면 되는 거지. 넘기면 되는 거. 그래서 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근은 거기에 근 접선의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이게 어차피 여기도 원하는 건 누구니까? p의 자치니까 그 p를 x, y라고 둘 거지. 그 다음에 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3의 근 접선의 길이는 x-3의 제곱 y-3의 제곱 빼기 13이었죠. 자, 얘가 1대1이에요. 자, 그럼 제곱할 거니까 그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13은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 빼기 4랑 같겠네요. 요게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9니까 18 그럼 더하기 5. 자, 얘가 4x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4랑 같은 거죠. 저쪽으로 넘겨주면 3x 제곱 플러스 6x 3y 제곱 플러스 6y가 제로 넘기면 9 이렇게 되겠네. 3으로 다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는 3.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조금 위험한 게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한 건 얘가 원하는 상황이 하나는 뭐 반지름 1짜리고 중심 0,0인 거였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가 나올까? 3루트 2면 13 더하기 1 만나겠네. 뭐 요런 두 개의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건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걸 그린 거예요. 얘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3인 거고,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인 거야.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다는 건 원 밖에서 어떤 점이 있어서 요렇게 접선을 긋고 뭐 그다음에 뭐 요쪽으로 그을까? 요렇게 접선을 그어서 요 거리가 k일 때 요 거리가 지금 2k 나오는 요런 상황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 내가 원 안에다가 점을 그었어. 그럼 이쪽으로는 접선 그을 수 있지. 근데 x 빼기 3의 제곱하고 y 빼기 3의 제곱은 13인 원에다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원의 외부의 점이라는 거죠. 두 원의 외부의 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마무리를 지을 때에도 정확히 쓰려면 뭐 이렇게 나타내주면 뭐 의도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저 주어진 원 두 개 외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저 내부에 있는 점에서는 둘 다
접선을 그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점이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위에 있는 저 점이 p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32번 문제인데요. 2,0을 지나는 직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두 점 BC에서 만날 때 중점 P의 자취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P를 x, y라고 세팅하고 생각해야겠죠.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원의 중심 원점, 그 다음에 반지름 1이고 요만큼 가면 여기가 2니까 여기 a가 되겠네. 자, 여기서 내가 적절하게 선을 그은 거죠. 적절하게 선을 긋고 나면 만나는 점이 뭐 BC 순서는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B, 이쪽을 C라고 해주면 여기 가운데, 여기 중앙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중점인 P가 잡히는 거죠. 중점인 P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주면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자, 그래서 내가 OP를 연결해주면 얘는 BC랑 서로 수직이어야겠네. 내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수직인 거죠. 자, 이걸 왜 했냐면 지금 점 O하고요 점 A가 결정돼 있어. 자, 여기에 추가로 각 OPA는 항상 90도래. 그럼 얘가 가능한 케이스는 뭐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 연장선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P가 어디 있어야 돼? 이건 좀 너무 그런가?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건 P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 P는 어디 있는 거야?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있는 거지. 그럼 저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뭐 공식을 적용해야 되지만 어차피 요 길이 1이잖아. 요 길이도 1이고 여기는 중점이 1인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요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요렇게 할 수 있겠죠.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자, 요렇게 잡아줄 건데 대신에 이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점 P는 현 BC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현 BC에서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 바깥쪽에 있는 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BC가 안 생기잖아. 항상 P는 BC에 생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취나 이런 걸 할 때 주어진 상황에서 식을 구했더라도 그 식이 언제나 만족하는지 아니면 특정 범위에서만 만족하는지 좀 체크해 달라고 그랬잖아.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중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내부에 있는 거죠. 요거만 p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원한다면은 막 길이가 이쁘게 나왔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자취의 자취의 둘레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될까? 1 지름 1 60도 나오고 120도니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점 P의 자취의 길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중점을 공유하는 케이스인 거죠. 색깔을 좀 바꿀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점이 지금 얼마야? 1,0인 거지. 1,0.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요 각도가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취는 어디예요? 요만큼인 거잖아? 요만큼 여기인 거니까 자취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반지름 1이죠?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120도면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면 자취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질이 딱 보여서 이렇게 잡은 건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B랑 C라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x는 p가 x, y였으니까 x는 중점이라서 2분의 x1 더하기 y1이 될 거고, y는 2분의 y1이란다. x2가 될 거고, 여기가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자, BC라는 거는 어떤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니까 저 직선을 m에 x-2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원이기도 한 거죠. 점이기도 한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y1이라는 건 m의 x1 빼기 2고 y2라는 건 m의 x2 빼기 2인 거니까 요 y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y1 더하기 y2를 2로 나눈 게 y였다면 그 y1하고 y2 대신에 이제 x1과 x2에 대한 식으로 넣어서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저걸 넣어서 정리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점을 찾을 거니까 이거를 진짜로 연립을 해봅시다. 어차피 여기서 교점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m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4이죠. 4m제곱의 x 플러스 4m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m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4m제곱 x 플러스 4m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지금 요 방정식의 해가 x1하고 x2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x1하고 x2를 더해주면 근계수에 의해서 m 플러스 1분의 4m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x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x는 저거 절반이었잖아요. 그러면 m 플러스 1분의 2m제곱이 될 거고 y는 4를 뺀 다음에 2로 나누고 4를 빼면 어떻게 되지? 4m제곱 빼기 4m 빼기 4를 2로 나누면 내가 4를 빼면 마이너스 4m 잠깐만 여기 m제곱이지? 계속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 여기도 제곱이어야 되고 여기도 제곱이어야 되고 그러면 4m제곱 지워주고 마이너스 2m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관계를 보면 y라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죠. 그러면 이 m이라는 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네요. 네, 점 P가 위치하는 건 얘였잖아요. 점 P는 여기 위치했으니까 여기다가 m 대신에 마이너스 y분의 x에 x 빼기 2를 넣어주고 양변을 마이너스 y로 곱해줍시다. 그럼 여기가 x제곱 빼기 2x가 되겠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하고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점 P는 당연히 내부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이 아니라 1이지. 완전 제곱했으니까 1 되고 여긴 추가로 뭐가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내부에 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직각이 나오면 이제 지름을 생각해 보자. 요 생각을 해주고 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릴 때가 많으니까 그 생각까지 좀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원해방정식 연습 문제 한 32개 정도 있었고 각각 문제들이 뭐 푸는 시간 좀 오래 걸린 문제들이 많아갖고 여러 번 나눠갖고 좀 촬영하긴 했는데 뭐 빠뜨리지 말고 그 중간중간 뭐 이렇게 건너뛰고 스킵해도 좋으니까 전체 내용 다 한번 살펴보고 자기가 풀었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